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50억 부자 아빠의 조언.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 맛이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내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것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합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는 6억 원이 넘게 모였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글을 정리하면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떤 일이건 일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진입장벽이 쉽다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는 식당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첫째, 식당은 고기 장사가 아니라 서비스 장사이기 때문이다. 고기를 파는 식당은 고기가 좋다는 장점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영업의 결이 다른 분야다. 고기 품질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많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요리 기술, 부재료 품질, 홀의 운영 방식, 친절 등의 다양한 요소가 많다. 이 모든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 식당이 맛집으로 등극할 수 있다. 둘째는 고기 장사가 제조업이라면 식당은 막일이다. 식당에는 어마어마한 잡일이 널려 있다. 잡일이 수준이 고기 장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새벽에 재료 구매부터 요리하기, 홀 청소, 설거지 저녁에 당일 장사 마감과 다음날 장사 사전 준비 등 잡일이 수준이 가히 무시무시하다. 특히 고기 파는 식당은 그 준비와 장사의 과정이 살인적이라고 보면 된다. 고기 장사는 제조업 마인드로 버틸 수 없는 영역이다. 정육이는 식당이 잘 되어도 버틸 몸과 마음의 근력이 부족하다. 쓰는 근육이 100% 다른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이다. 식당의 선거 법칙은 잡일이 더럽고 귀찮음 속에 숨어 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창업 초기에 직접 설거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대표는 손님이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를 알아내서 메뉴를 매일 개선했다고 한다. 백 대표는 식당의 밑바닥 1인 설거지 속에 식당 성공 비법을 찾아냈다.
셋째, 정육점은 좋은 고기를, 식당은 철저하게 손님을 지향한다. 마케팅 용어로 정육점은 상품 중심의 영업 방식이고 식당은 고객 중심의 영업 방식이다. 정육점은 한우 등심, 돼지 삼겹살, 생닭 등 손님이 원하는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장사한다. 한편 식당은 손님이 원하는 바를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서비스 장사이다. 정육점은 고기 즉 상품에 매달려 손님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다. 손님의 숨겨진 욕구를 잘 파악해서 개발한 대대적인 히트 상품이 식당에서 만들어진 이유이다. 대패 삼겹살과 우삼겹은 식당에서 탄생했다. 정육점 식당 사고 방식에서 냉동 삼겹살은 영원히 냉동 삼겹살이다. 생 삼겹살에 밀려난 템을 취급을 한다. 그러나 식당 전체 백종원 대표는 손님이 숨은 마음을 읽고 신상품으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식당에서 출발한 대패 삼겹살이 정육점까지 확대되었다. 일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두 번째,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한민국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영화배우 송강호, 그 이유를 알아본다. 배우 송강호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고 눈물 담긴 샴페인을 마셔보았다. 여기에 연극 무대에서 참 연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상의 배우로 오래 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는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배우라고 아버지는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스타로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배우 중에 유독 연극 배우 출신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현장감이다.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할 때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 그들 앞에 같이 호흡할 관객이 없고 카메라가 있다. 배우가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경험이 있는 것과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드라마에 없는 현장 관객이 연극 무대에는 있다.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 경험은 배우의 연기 감각을 달라지게 한다. 연극 배우는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감 있는 무대에서 살아있는 연기 감각을 익힌다. 둘째는 같은 연기의 반복이다. 연극 배우는 공연마다 같은 연기를 다른 관객 앞에서 반복한다. 어떤 연기는 무대에서 수백 번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는 장면을 찍어서 모인 필름을 편집해서 만든다. 단 한 번의 실전 연기로 끝난다. 필름을 반복해서 방영할 뿐이다. 연극은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무대이기에 매번 무대에서 같은 연기를 혼신을 다해서 반복한다.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연기력이 상승이 일어난다. 비틀즈의 함부르크 클럽 무대처럼 연극 배우에서 1만 시간의 연습이 자연스럽게 쌓인다. 그렇게 쌓인 반복 효과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다. 셋째, 훈련된 발성법으로 목소리의 울림을 전달한다. 배우는 표정으로도 연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목소리다. 영화와 드라마는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기계의 장치로 목소리를 증폭할 소리다. 하지만 연극 배우는 배에서 나오는 울림이 없으면 무대를 채우지 못한다. 영혼의 소리, 가슴의 소리는 저 깊은 뱃속에서 울리는 발성법이어야 가능하다. 넷째, 배고픔을 안다. 연기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안에 상처와 고통이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진심이 담긴다. 그런 공감하는 연기가 있어야 관객이 그의 연기에 감동한다. 또한 그 시절에 어려웠던 경험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랜 기간 정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복잡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야 오래 가르치고 밥벌이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게 쳐다보면 본질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본질을 명확하게 깨우치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면 됩니다. 목적을 가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배움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슴 뜨거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